세종시록 83권 세종 20년 10월 11일 임술 첫 번째 기사 1438년 명정동 3년 해풍 소정에 머물다. 이날은 비와 눈이 좀 개이었으나 바람이 참으로 본사들에게 명령하여 해가 뜬 뒤에 행군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83권 세종 20년 10월 11일 임술 두 번째 기사 강원도에서 큰 바람으로 집이 무너지고 나무가 뽑히다. 초 10일부터 이날에 이르기까지 큰 바람이 불어 집이 무너지고 나무가 뽑혔다. 세종시록 83권 세종 20년 10월 12일 개해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송도를 지날 때 생도와 불호 등이 가요를 바치다. 진이 재릉에 제사 지내고 목청전에 배알할 제 길이 송도로 지나게 되니 생도와 불호 등이 가요를 바쳤다. 그 학생의 가요에 이르기를 엎드려 배우니 주상전하께 옥수는 총명 예지하신 성인으로 조종의 적등 누인하신 기초를 계승하시어 충만하게 하시고 성취된 것을 지키시어 능히 태평한 정치를 이루었나이다. 조상을 받들고 효도를 생각하시어 더욱 근본을 보답하는 정성을 이룩하실제 몸소 제사 음식을 만드시고 맛보시어 신이 이 뜻이 영흠을 드러내시고 서리와 이슬을 밟으실제 사모하고 슬프심이 더하셨나이다. 이에 옷같은 발걸음을 옮기시어 원릉에 배알하실제 인해 송도 옛 거리로 지나시니 송도 사람의 다투어 기다리는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며 산과 내가 빛이 나서 아름다운 기상이 들과 거리에 서려 있고 부로가 기뻐하여 찬송하는 소리가 도로에 들끓나이다. 신등은 초야에서 생장하였으나 언택을 성한 풀같이 입었사옵니다. 푸른 일산이 더욱 장엄하오니 헌연히 천일 같은 얼굴을 우러러 배웠고 푸른 옷의 선비가 기뻐 손뼉치면서 감히 미나리를 햇볕에 말려서 바치는 정성을 들이나이다 하고 그 가사에 이르기를 이 우리 옛 서울은 숭산의 옆에 있고 아름다운 새 서울은 한강의 북쪽일세 연기가 운집하고 서기를 빚는 곳에 능침이 계시노나 장하올손 열성조시여 후세 자손에게 좋은 복족 끼쳐주며 우리 임금 이어받아 계승하고 지키셔서 광채 더욱 빛나시네. 큰 산소 몸소 강신할제 근신하여 제수 만드셨네. 저 높은 능 바라보니 소나무 가래나무 울창도 하울세라. 설이 이슬 내린 뒤면 사모하심 더욱하여 이 첫 겨울 접어들면 몸소 정결히 제사 지내어 정성으로 성실하고 공경함으로 효도하심 능히 펴셨으라. 용그린 깃발 지나실제 우리 송도 사람 위무하옵셨네. 이것으로 백성을 보살피심이요 높은 것이 아니었고 사냥하심 아니로세. 신과 사람 모두 경사 기쁜 빛이 산천에 넘치도다. 더벅머리 아이놈과 흰 트럭의 늙은이도 앞뒤 쫓아 뛰놀면서 머리 주하려 복을 축원하옵기는 우리 임금 만년장수하오리라. 미치고 못난 소신들이 하늘같은 언택 아래에 뛰놀다가 좋은 광명 얻어보고 기쁜 마음 금치 못해 시와 노래 지어 올려 이 좋은 소리 기념하옵니다 하고 그 노인들의 가요에는 말하기를 엎드려 주상 전하를 배우니 지극하신 총명으로 임금이 되시어서 성덕을 가지시고 정치하시는데 인덕을 베푸시니 지극한 정치는 3대보다 융성하옵니다. 뜻을 받아 국사에 힘쓰시니 성효는 배광보다 높으시나이다. 제사 올리기를 때맞추어 하옵시니 충모하심이 만극하신지라. 이에 설이 오고 이슬 내리는 절기에 감룡하시니 슬퍼하시는 회포 더욱 깁사와 능침에 배달하옵시고 그 길로 순시하시어 살피시라 하옵시니 위로는 조상 받드시는 효도를 이루시고 아래로는 임금 기다리는 마음을 위로하신지라. 경사가 신과 사람에게 흡족하고 기쁨이 조야가 갔사옵나이다.
신등은 창포나 버들같이 쇠약한 체질에 곱사같이 쇠잔한 형상이오나 오랫동안 은택으로 길러주신 은혜를 입사와 인수의 지경에 도달함을 얻어싸온지라 복년에 와서 머무르심을 우러러 배웠고 참새처럼 뛰놀며 환호하오며 삼가 손잡고 절하며 머리를 조아리어 노래가락을 우러러 쇠례나이다 하고 그 가사에 이르기를 힘쓰고 힘쓰시는 우리 임금 극진히도 성덕을 밝히셨네. 성덕을 능히 밝히시니 빛날새라 계승하시며 시절 따라 잊지 않으시니 효도하시는 법칙일세. 봄 가을 게으르지 않으시고 제사 올림에 차고 없네. 이슬 흰 설이 되니 해도 또한 10월일세. 이곳에 오시어 제사 올리시니 할머님께 올림이라. 변두가 아름다우니 그 향기도 아련하옵세라. 효도로서 올리오니 주렁주렁 복을 내리시니 내 말이 날개 돋친 듯 여덟 난새 푸르도다. 누른 깃발 바라보니 용이 되고 광채되네.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길러주시니 진실로 참 임금이실세. 이른 은혜의 임금이시니 백성의 부모로다. 누른 트럭 어린애 같은 이발로 편안하게 살아가니 날마다 먹고 마시는 것 그의 극진하신 은혜 아님이 없사오리. 하늘이 도우시어 만년이나 수하시어 무한하게 은혜 주옵시고 자손이 천이요 업되게 하옵소서. 이런 왕국에 태어났으니 즐거움이 어떠하랴. 어른 아이가 머리 조아려 이런 노래를 지었나이다 하였다. 세종시록 83권 세종 20년 10월 12일 개해 두 번째 기사 연경사 중에게 쌀 콩 100석을 하사하다. 세종시록 83권 세종 20년 10월 12일 개해 세 번째 기사 공법의 시행 여부에 대해 논의하다. 장단현 관송들에서 머물렀다. 이보다 먼저 경상도 관찰사 조서강이 아뢰기를 낙동강 좌우 각 고을의 볕곡이 침수되어 썩어 없어졌사오니 비옵건대 옛날의 수제, 한제, 풍제, 상제의 조세를 면하는 제도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하옵소서 하고 전라도 익산 등 5고을 백성 600여 명이 말씀 올리기를 근래에 연년 가물고 흉년이 들었는데 이제 또 여러 달 큰 장마로 볕곡이 썩어 없어졌으니 조세를 면제하옵기를 비옵나이다 하므로 즉시 호주에 내리어 의논하게 하니 호주에서 아뢰기를 공법에 이미 논하기를 한 집에 경작하는 것이 모두 묻고 없어졌으면 조세를 면제한다 하였으므로 관찰사가 반드시 공법에 의하여 시행하되 만약 온통 손실된 것이 아니면 조세를 면제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하였다. 이에 그대로 두라고 명령하였었는데 이제 이르러 좌창성 신기가 아뢰기를 전라도의 옥야와 경상도 낙동강 좌우가 물에 잠겨 모두 썩어 한 폭의 벼도 없사옵니다. 이제 공법을 시행함에 있어서 인민의 원망이 심하오니 신은 조세를 거두지 못할까 합니다. 하물며 이제 시험하는 때에 썩어 없어진 곳은 조세를 면제하지 않을 수 없사오니 다른 도에서 공법을 바라는 자도 이것으로 경하고 중한 것을 삼을 것입니다. 예전에 수환풍상의 재앙에 모두 다 감하거나 면제하였사오니 위탕의 물에 잠긴 각 곳은 그 조세를 면제시키어 민심을 기쁘게 하옵소서 하니 임금이 도승지 김돈 등에게 일러 말하기를 공법의 시행은 다펌하는 폐단을 없애고자 합니다. 이제 공법을 시험하고자 하면서 또 가사 살펴서 조세를 면제한다면 무엇 때문에 공법을 시행하는가? 그러므로 경상감사에 아랜 것이나 전라도 인민의 상언을 일찍이 두고 실행하지 아니하였는데 이제 신계에 아뢰는 것이 이 같으니 너희들의 뜻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였다. 돈 등이 대답하기를 낙동강과 옥야를 신등도 전부터 대략 아옵니다. 장맛비가 연일 오고 개지 아니하면 강 하류가 막혀서 밭과 들에 물이 넘치고 화곡이 썩게 되옵니다. 이것은 여러 사람들이 다 아는 바입니다. 자그만치 썩은 곳은 이루 다펌할 수 없사오니 그 여럿이 다 아는 것은 곧 신기의 의논을 좁는 것이 편할까 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황궁한 뒤에 다시 아뢰라. 장차 정부와 의논하리라 하였다. 세종시록 83권 세종 20년 10월 13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적성 광시원들에서 머물다.
세종시록 83권 세종 20년 10월 13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이조판서 홍여방의 졸기. 여방의 자는 자원이며 남양 사람이었다. 젊어서 과거에 합격하여 예문 검률에 보직되어서 온천에 호종하였는데 권력 있는 자의 하인이 세력을 맺고 횡포하고 방자의 꼴과 집을 노략질 해감으로 사한 장명 받고가 공문을 풍해도 알념사 김분에게 보내어 노략해 간 자의 성명을 검문하라 하였으나 분이 이 세력을 두려워하여 두어두고 보고하지 아니하므로 고가 분의 종리를 잡아다가 때리고 신문하였다. 임금이 이를 들으시고 크게 노하시어 고를 불러 그 집으로 돌아가라 하시니 여방이 나아가 아뢰기를 고는 진실로 죄를 지었으나 이미 풍언으로 있었사온즉 불법을 금속하는 것은 그의 직무입니다. 신은 직무가 가난한 것이 아니오나 예전에는 가난한 직관이었고 서민들도 모두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감히 죽는 것을 무릅쓰고 아뢰나이다 하니 즉시 술을 주어 미유하고 고를 불러 복직시켰다. 여러 번 승진하여 사헌부 감찰, 예, 병, 이, 3조 좌량과 사헌부 지평 2조 정량이 되었고 의정부 4인에 올랐다가 곧 사헌부 지비에 임명되었다. 곧 겸지형조가 되었고 대언으로 발탁되었다가 2조 참의로 옮기었다. 나아가서는 강원도 도관찰사가 되었다가 공항부 윤 및 예조 형조 참판을 역임하고 대사원에 임명되어 어떤 일을 말한 죄로 장기로 기양가고 조금 풀려서 장단으로 옮기니 연주정을 지어 임금을 사랑하는 정성을 표시하였다. 불로서 인순부 윤에 임명되고 나아가 평안 경상도 도관찰사가 되었고 또 전주 부윤이 되었다가 판한승부사에 승직되고 이번에는 이조 판서가 되었다가 죽은 것이다. 조회와 시장을 정지하고 조상을 드리고 부의를 보내었다. 시호는 문량이니 배우기를 부지런히 하고 묻기를 좋아하는 것을 문이라 하고 온순하고 착하며 어짐을 좋아하는 것을 양이라 한다. 세 아들이 있으니 원용, 형용, 이용이다. 여방은 부귀한 집에서 태어나서 시와 술을 즐겼으며 부도를 좋아하지 아니하여 부모의 상사에도 불공을 들이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83권 세종 20년 10월 14일 을축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서울로 돌아오다. 서울로 돌아오니 여러 신하들이 흥인문 밖으로 나와 영접하였다. 다시 임명대군의 집에 나아갔다. 세종시록 83권 세종 20년 10월 15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개성 유후사를 개성부로 유후 부유후를 유수 부유수로 고칠 것을 아뢰다. 의정부에서 2조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 예전 주나라 성왕이 주공에게 명하여 뒤에 머물러 낙양을 다스리게 하였으므로 유후라는 이름이 이에서 시작된 것이나 그것으로서 칭호를 삼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개성은 고려의 옛 서울이온데 이제 유후사라 부르고 관직도 유후 부유후라 하오니 별로 의미 없는 일이옵니다. 모든 역사 전적을 살펴보면 당나라는 동도에 유수를 두었었고 송나라의 고종은 응천부에서 즉위하고서 역시 동경에다 유수를 두었사오며 소흥 8년에 전당으로 옮겨가서 행궁 유수를 두었사오니 당송의 제도에 의하여 개성 유사를 개성부로 고치고 유후 부유후를 유수 부유수로 고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83권 세종 20년 10월 15일 병인 두 번째 기사. 사제하는 글에 옥세를 쓰지 말도록 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삼가 옥해의 한나라 예전 의례를 상고하여 보니 황제의 신세는 군사를 충돌시키고 대신을 부르는 것이요 천자의 행세는 외국의 왕을 봉하고 천지와 귀신을 섬기는 것이오며 송나라의 천자 신부는 대군을 동원하는 데 쓰고 천자
행보는 책봉하는 데 쓰며 황제의 신보는 이웃나라에 편지와 물건을 보내는 데 쓰고 황제의 행보는 어차를 내리는 데 쓰는 것이옵니다. 이것을 참고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제사를 내리는 제문에 옥새를 찍는 것이 옛 제도에 어긋나 없고 또 조정에서 치전하는 제문에는 옥새를 쓰지 않았사오니 이제부터는 사제하는 글에 옥새를 쓰지 말도록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83권 세종 20년 10월 15일 병인 세 번째 기사 공법의 시행에 있어 조관을 파견하여 심사하도록 하다. 임금이 여러 승지를 불러 보치고 말하기를 청 공법을 의논할 때 만일 수환 풍상의 재앙이 건연의 총에도 한도나 경상전라의 북도에 비교할 만한 도가 있다면 임시로 백성에게 조세를 면제시키는 것이 옳을 것이요. 비록 한도는 아니라도 한 고을이 모두 손상되었다면 면세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조금씩 결실되지 아니한 것을 다품한다는 것은 공법을 시행하려는 본의가 아닌 것이다. 이미 한 집의 경작하는 바가 온통 손상되었으면 면세한다고 하였으니 그 도의 관찰사가 반드시 처치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가령 한들의 땅에서 그 동쪽 밭을 감면시킨다면 서쪽 밭의 조세를 바치는 자는 원망이 생기고 소송하는 것이 그치지 않을 것이요. 또 비록 풍년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손상된 곳이 있을 것이니 만일 각 고을의 손상된 곳을 모두어 세어보면 그 수가 어찌 적겠는가. 단지 한들만의 토지를 면세하고서 어찌 백성들의 원망을 막을 수 있겠는가. 비록 그렇지만 신계의 의논이 그와 같고 너희들의 의견도 또한 그러하니 그곳 감사에게 명하여 판단할 것인가. 조관을 뽑아보내어 그 썩은 손상된 형편을 심사할 것인가. 다시 대신과 함께 의논하여 아래라 하니 영의정 황희 등이 의논해 말하기를 공법의 좋지 아니함이 이러합니다. 윗 항목의 썩어 손상된 땅은 불가불 면제해야 할 것이오니 만약 면제하지 아니하면 민생이 반드시 곤란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산천이 매우 많아서 중국의 넓고 평탄한 것과는 같지 아니합니다. 한 집에서 경작한 것이 온통 손상된 자가 반드시 많을 것이오니 가령 10묘를 경작하는 자가 9묘가 썩어 손상되었으면 1묘는 비록 거두었어도 1년 생활에 반드시 부족할 것이니 9묘의 세를 어찌하겠습니까? 신등은 생각하옵기를 여럿이 다 아는 물에 잠긴 땅이라면 면세하는 것이 마땅히 유익할 것입니다. 또 관찰사가 이미 한 지방을 맡았사온데 하필 따로 조관을 보냅니까? 하고 최사강은 말하기를 만약 관찰사로 하여금 분변하게 한다면 소송이 많아질 것이오니 신의 생각으로는 별도로 조관을 보내 그 썩어 손상된 것을 심사한 뒤에 면세하는 교수를 내리심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관찰사를 믿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조관을 보내서 그 썩어 손상된 것을 심사한 뒤에 시행하고자 한다 하고 곧 판내성 시사 변효문을 경상도로 공기감정 민공을 전라도로 보내어 물에 잠겼던 토지를 심사하게 하였다. 세종실록 83권 세종 20년 10월 16일 정묘 첫 번째 기사 경복궁으로 돌아오다. 세종실록 83권 세종 20년 10월 16일 정묘 두 번째 기사 군용 경찰관의 파견을 연기하다. 사관은에서 아뢰기를 건넌의 흉년이 거듭되어 금년 농사는 비록 좀 풍년이 들었다 하더라도 성 쌓는 부역이 있사온데 이제 또 군용 경찰관을 보내오면 인간들이 소유하는 폐단이 반드시 많을 것이오니 아직 보내지 말게 하여 민생을 휴양하게 할 것입니다. 만일 부득이하다면 성 쌓는 것이 끝난 뒤에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임금이 말하기를 그 뜻이 매우 좋다 하였다. 세종실록 83권 세종 20년 10월 16일 정묘 세 번째 기사 형조에서 강교의 딸 승용 이중보 거금의 주회를 줄 것을 아뢰다.
옥수를 맡아보는 진주사람 전사정 강교의 딸이 고용살이하는 사람 승룡과 간통하였사오니 법에 의한 모두 자명에 해당되었고 이중부는 절도 3범으로 교용에 해당하오며 안악죄수 거금은 살인하였사오니 자명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83권 세종 20년 10월 17일 무진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실록 83권 세종 20년 10월 17일 무진 두번째 기사 충추원부사 이명덕을 사신으로 명나라에 보내다. 정주를 할애하게 하고 호조참이 고득종에게 진상하는 종마 50일을 바치게 하고 또 해평군 윤연명을 보내어 관포를 하사한 것을 살해하게 하였는데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표문에 절하기를 의식과 같이 하였다. 그 사음표에 이르기를 하늘 같으신 마음이 소인을 사랑하사 품어주시고 편하게 하여 주심이 더욱 도탑사와 하늘의 은혜가 분수에 넘치니 더욱 감격할 뿐이외다. 몸을 만지며 경사로 여기오니 뼈에 색이 온들 어찌 이제 오리까. 가만히 생각하오면 소국에서 좋은 운수를 만난 것입니다. 전에 신의 부친 때에 특별히 곤복과 면류관을 주시는 영광을 입어서 곧 조정의 의식을 보고도 아직 중화의 제도를 쓰지 못함을 정성된 마음으로 아뢰었더니 칙서의 효율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사신이 돌아옴을 당하여 과연 특수한 하사를 입으니 의상이 찬란하여 이미 적은 몸을 빛나게 하시었고 관패가 휘황하여 하늘의 은총이 더하였나이다. 크옵신 은택이 이 같으면 예전에도 드문 일이옵니다. 이것은 대개 크옵신 도량이 적은 것을 포용하심이요 지극하신 인심이 먼 곳을 편의하심이라. 신의 주나라를 따르려는 뜻을 살피시고 노나라로 변하라는 정을 불쌍히 여기심이라. 그러므로 보잘것없는 자격으로 특이한 은혜를 입었사오니 신은 삼가서 국경을 정성껏 지켜서 평소의 절개를 한 모퉁이에서 다하였고 구름을 바라보며 황제의 수명이 만년 되도록 출근하겠나이다 하고 박물 올리는 표에는 하늘의 은혜가 더욱 깊사와 특별히 명복을 하사하신지라 토산물이 변변치 못하오나 감사하는 마음을 표시하고자 황세저포 30필 백세저포 30필 흑세마포 100필 넓은 흑세마포 20필 황하석 20장 만화석 20장 만화염석 10장 만화방석 20장 잡채화석 20장 인삼 100건 송자 200건 오미자 200건 잡생말 30필 등을 갖추었나이다. 이 물건들은 하향에서 생산된 것이오라 제조함도 징기하지 못하오니 어찌 물건으로 소용되오리까마는 오직 미나리를 드리는 정성을 본받을 뿐이옵니다. 태왕태후와 황태후에게는 모두 백세저포, 홍세저포, 흑세마포 각 20필과 만화석, 잡채, 화석 각 10장입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83권 세종 20년 10월 18일 기사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정사를 보았다. 세종실록 83권 세종 20년 10월 18일 기사 두번째 기사 예조에서 진강차랑 편에 종정성에 글을 보내다. 전에 경차관 이예가 대마도에 도착하여 종정성과 공손한 약속을 받고 돌아올 때에는 진강차랑 주하이문으로 하여금 행차를 보호하게 하여 이에 토산로를 바쳤는데 지금에 이르러 진강차랑 주하이문이 하직하니 예주로 하여금 편지를 써서 말하기를 이 앞서 국가에서 경차관 이예를 보내어서 안부를 묻게 하였더니 조카가 정성을 다하여 후대하였고 돌아올 때에는 사신이 따라와 이에 그루를 올리어 기거함이 편안함을 아니 기쁜 마음 매우 깊사외다. 편안함을 아니 기쁜 마음 매우 깊사외다. 말씀하신 일들은 자세히 보고 남김없이 일일이 아뢰었사온데 그 중에 4가지 일은 더욱 수호하는 약조로서 우리 전하께 없어도 가상하게 여겼사옵니다. 그 첫째는 인물의 돌아가기를 청하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정침하여 하며 그 둘째는
육지 여러 곳에 사신이 나왔다 돌아갈 적에 만약 우리의 문서가 없으면 접대하는 것을 불허하고 그 셋째는 여러 곳의 사신이 돌아갈 때에 바다를 지나는 양민은 임의로 요량해 줄 것이요. 그 넷째는 섬 안 각처의 도서는 비록 이미 만들어 주었더라도 우리의 문서가 없는 것은 그 나갔다 돌아오는 배일지라도 즉시 돌려보낼 것 등은 말한 것이 대단히 지당하여 더욱 기쁘게 여깁니다. 단 고성과 구량포 두 곳에서 고기 잡는 것은 이미 경상도 지방 내이포와 부산, 연포 등의 세 곳에 고기잡이 생업을 하도록 허락하였으므로 다시 아르기 어렵사옵니다. 그 나머지는 돌아가는 사신에게 말하였으므로 누누이 말하지 아니하니 보증하고 자예하시기 바라오라 하고 이제 정승에게 안장 갖춘 말과 홍면자 10건, 전관 하나, 신 한 벌과 쌀콩을 합하여 200석, 소주 20병과 음식, 과물 등을 보냈다. 세종시록 83권 세종 20년 10월 19일 경호 첫 번째 기사. 성문 출입에 문제가 있던 한확, 연경, 이영기, 남계영을 벌주다. 요전에 정치원사 한확이 거가를 따라서 돌아오다가 양주에 이르러 그 장인 홍여방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어둠을 무릅쓰고 달려 경성에 이르렀으나 문이 이미 닫혀 들어갈 수가 없으므로 수문 진무 이영기와 병조 정랑 남계영과 행상호군 영경에게 청하였으나 모두 계문하는 표신이 없으므로 듣지 아니하였는데 확이 강경함으로 이에 문을 열어서 들어갈 수 있었다. 얼마 후에 중국 내사가 내지를 받들고 행지서로 가려 하였으나 표신이 없어서 문을 열지 않았으니 내사가 나가지 못하였다. 후에 일이 발각되어 헌사에서 신문하고 아뢰기를 확은 마음대로 성문을 들어왔고 영기, 경, 계영 등은 확의 청을 따라서 마음대로 문을 열었사오니 마땅히 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하니 확과 경은 관직을 파면하고 계영과 영기는 모두 형장 100으로 속죄하게 하고 직무로 돌아가도록 명하였다. 세종시록 83권 세종 20년 10월 20일 신의 첫 번째 기사. 예문 대제학 조말생이 아들 찬의 서경을 독촉하는 글을 아뢰다. 상서하여 말하기를 신의 자식 찬이 사헌부 감찰에 배관되었사온데 고 신이 헌부에 도착한 후에 여러 번 제좌를 거쳤어도 서경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은 신이 범장하였기 때문이옵니다. 병원년 봄에 신이 노비 사건으로 죄를 당하여 외방으로 귀양 갔사온데 헌부의 관리들이 평소부터 신과 감정이 있으므로 신을 원망하는 사람들의 긴밀한 부탁을 받고 힘써서 심각하게 다루어 억지로 사건을 만들고 신의 죄를 얽어 만든 것입니다. 그 감정이 있게 된 사유를 만일 성상께서 물으시면 신은 마땅히 사실대로 대답하겠나이다. 사부의 집에서 자식이나 손자를 낳으면 누가 청명한 시대에 등용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신은 특별히 성은을 입어서 벼슬이 일품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 생각해 보니 성상께서는 이미 신의 죄상을 통촉하시어서 신에게 우악하신 은총을 이같이 내리셨으니 선비들의 연혼이 이제부터는 공평하리라 여기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헌부에서 병원년에 무고하게 얽어놓은 죄상에 의하여 찬의 앞길을 막 싸우니 상류의 늦은 경상으로서 전황이 매우 박절하옵니다. 비옵건대 유사의 명령을 내리시어 신이 범장한 여부를 변명 해석하게 하옵소서 하였다. 소가 올라가매 임금이 사헌부에 명하여 찬의 고신에 서명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83권 세종 20년 10월 21일 MCN 첫 번째 기사. 흥천사 흥덕사에서 아동들을 학습하지 못하도록 하다. 두 절에서 아동들은 학습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임금이 건년에 조금씩 불교를 믿으심으로 이런 명령이 있었던 것이다. 세종시록 83권 세종 20년 10월 22일 개유 첫 번째 기사. 병조에 명령하여 응패 20을 만들게 하다가 아니야?
승경원에 의논하기를 이전부터 무식한 무리들이 다투어가며 매와 개를 모아 가지고 원야에 들여놓아 곡식밭을 밟아 손상하게 함으로 응패를 설정하여 정수를 70으로 하였다가 그 후에 10을 더하였다. 이제 다시 생각해보니 종친이 많으며 병시 무사할 때이니 어찌 매와 개로 사냥하러 하지 않겠는가. 만약 두루 준다면 대신도 빼지 못할 것이니 다시 10명을 더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모두 말하기를 이제 패를 만드는 때에 마땅히 20은 더 해야 합니다. 하므로 병조에 명령하여 응패를 20을 더 만들게 하였다. 그래, 만들자. 세종실록 83권 세종 20년 10월 22일 개요. 두 번째 기사. 사헌부에 명하여 주의수 검남 망달의 급사한 이유를 조사하게 하다. 전옥의 죄수 검랑 망달 등이 연일 급사하였으므로 임금이 옥관들이 구호에 실수가 있는가, 현관들이 고문하는 것을 함부로 하였는가, 심지어는 옥조들의 침책으로 죽는 데 이르렀는가를 염려하여 사헌부에 명령하여 검랑과 망달의 연일 급사한 이유를 조사하여 아뢰게 하였다. 침책은 간접으로 강귀되는 사람에게 책임을 추궁함을 말한다. 세종실록 83권 세종 20년 10월 20일 개요. 세 번째 기사. 지리를 배우는 자를 풍수학이라 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육전의 천문, 지리, 성명, 복과를 종합하여 엄양학이라 하였사온데 이제 지리를 배우는 것을 엄양학이라 하고 역상 일요일 성신을 맡은 자를 천문학이라 하여 엄양과 천문이 갈려서 둘이 되었사오니 매우 이치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이제부터는 지리를 배우는 자를 예전대로 풍수학이라 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83권 세종 20년 10월 23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실록 83권 세종 20년 10월 23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봉사인 등의 부의와 그 자손의 등용에 대해 아뢰다. 의정부에서 병조 정문에 의가에 아뢰기를 육전을 상고하여 보니 산품 이하의 봉사인이나 임소에 있다가 죽은 자는 부의를 주는 것이 쌀, 콩 합하여 10석이고 종이가 70권이옵니다. 이제 벽동에서 전사한 자는 또 평시에 비할 바도 아니오니 허유광에게 부의로 쌀, 콩 각 10석과 종이 100권을 주고 5년을 한계로 복호할 것이며 그 군관, 군졸에게 벼슬을 추증하되 원래부터 관직이 있는 자는 풍기를 높이고 관직이 없는 자는 국품을 추증하게 하여 모두 그 아들을 등용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를 허락하고 허유광에게 중훈 대부 예빈 윤을 증징하고 그 외에 모두 관직을 차등 있게 제수하였다. 세종실록 83권 세종 20년 10월 23일 갑술 세 번째 기사. 죄수 김막동, 김인기, 암회, 윤파지, 덕금 등에 대해 죄를 주다. 형제에서 아뢰기를 가산 죄수 김막동과 희천 죄수 김인기는 살인하였고 내섬씨의 종인 암회는 절도 3범이니 모두 교형에 처하여야 하고 대구 사람 윤파지는 그 처제의 남편을 죽였고 진천 양녀 덕금은 그 남편 누이를 죽였으니 모두 참형에 처하여야 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83권 세종 20년 10월 24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실록 83권 세종 20년 10월 24일 을해 두 번째 기사 소을호만호 방희경을 초혼하여 제사 지내게 하다. 방희경이 군주를 거느리고 외적을 잡으려다가 바람에 표류되어 간 곳을 잃었으므로 이에 명하여 초혼하여 제사 지내게 하고 부의를 주고 복호하게 하였다. 세종실록 83권 세종 20년 10월 24일 을해 세 번째 기사 만호 천호 등에게 병선을 가볍게 움직이지 못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대체로 수륙의 방어는 국경을 굳게 지키고 멀리 가는 것을 힘쓰지 아니하며 공을 세우려다가 백성을 상하게 하는 근심이 많을 것이옵니다.
국가에서 처음 병선을 만들어 유해지에 정박하게 하고자 함은 구적을 막을 뿐이요 바다 밖까지 멀리 쫓으라는 명령은 없었사온데 지난번에 한두 장수가 바다 밖까지 멀리 쫓아가서 요행으로 성공하여 혹은 은상을 입은 자가 있었습니다. 이로부터 각 포위 만호 천호들이 혹시 팔고 사려는 사람들과 사신이 오는 배들까지 엄포하여 공상을 바라다가 일이 탄로되어 득주한 자가 연달아 있었고 혹은 바람에 표류되어 방향을 잃은 자도 있었사오니 적은 걱정이 아니옵니다. 가빈년에 전라도 첫지사는 도의원 구사경 등 12인이 외적을 쫓아 바다로 내려갔다가 표풍이 되어 돌아오지 못하였고 이제 또 만호 방희경이 군졸 45명을 거느리고 표류가 되어 없어졌으니 비록 잡은 것이 있다 하여도 그 손실된 것을 보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얻은 것도 없이 퇴폐한 자이겠습니까? 원하건대 이제부터는 천호 만호에게 명령하여 비록 적변이 있더라도 가볍게 움직이지 말고 병선을 요해철에 옮겨 정박시키고 기계를 정돈하고 망보는 것을 건실히 하여서 그 수호를 견고하게 하다가 서로 고온하고 부군의 여러 섬을 수색하고 탐문하는 것 외에는 바다 밖의 먼 섬에는 비록 구적의 소식이 있더라도 삼가 멀리 쫓지 말 것이오며 만일 틈탈 만한 기회가 있다면 마땅히 따라 처치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83년 세종 20년 10월 25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시록 83년 세종 20년 10월 25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조찬의 감찰 고신에 반대하는 내용을 상소하다. 사헌부에서 상소하기를 신등이 이제 조찬의 감찰 고신에 서명하라는 명령을 받고 반복하여 생각해보니 서명하고 않는 법은 현명하고 간특한 것을 구별하여 명예와 절개를 격려하려는 것이므로 관계됨이 가볍지 않습니다. 찬의 아비 조말생은 태종조에 있어 오랫동안 정권을 잡고 탐욕을 방자스럽게 행함이 이르지 않은 데가 없었사오며 작물과 뇌물을 낭자하여 죄가 죽을 것에 이르렀사오나 특별히 전하의 제조하신 은혜를 입사와 다시 재상판일에 참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작물죄를 범한 조건은 최적에 분명히 있사와 숨기지 못할 것이온데 그 자손에 이르러 조정에 같이 들어선다는 것도 무릇 선비된 자이면 그이가 분하고 미워하거든 하물며 대승으로 교탄하고 감찰하는 것이 소임인 곳이겠습니까? 바라옵건대 성립된 명령을 추후라도 개정하시어 찬의 관직을 가르셔서 작물죄를 범한 관리의 자손으로 대승의 임무를 더럽히지 말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83년 세종 20년 10월 25일 병자 세 번째 기사 수령에게 활, 화살, 기계 등을 엄중하게 점검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병조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병진 정사년에 연년이 크게 흉년이 들어서 각도의 백성들이 죽음을 구제하는 데에도 넉넉하지 못하여 활, 화살, 기계를 모두 미처 구비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만일 갑자기 조관을 보내어 점검한다면 소요되는 폐단이 없지 않을 것이오니 각 고을 수령으로 하여금 엄중하게 점검하고 도절제사에게 보고하여 병조로 보고하게 하고 경신년 가을을 기다려서 조관을 보내어 점검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83권 세종 20년 10월 26일 정축 첫 번째 기사 건장들이 나아가 조회를 받다. 세종시록 83권 세종 20년 10월 26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엄사는 본궁의 은밀한 곳에서 행하도록 하다. 사관은 주화정은 이 예장이 아뢰기를 전번에 거동하시다가 황궁하시던 날에 본궁에서 신들린 무당으로 하여금 길 옆에서 엄사를 베풀어 대소신료의 보고 듣는 것을 놀라게 하였사와 진시로 마땅하지 못하오니
파해 없애기를 청합니다. 또 동궁의 시강하는 벼슬은 직책이 보양하는 것을 맡았으므로 의당 단정한 사람 정당한 선비를 택하여야 할 것이었는데 내자 주고 김숙자로 서연정자를 겸하게 하셨으니 신등은 가만히 생각하오니 숙자는 전에 조광지처를 버리고 죄를 얻어 침체되었다가 이제 죄를 용서받고 다시 뱃을길에 열려사오니 잘못을 뉘우치는 행적을 듣지 열렸사오나 잘못을 뉘우치는 행적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신등은 가볍게 행동하는 사람이 시강하는 바늘에 비원되는 것은 마땅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오니 급히 고치시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거동할 때 본궁에서 베푸는 엄사가 매우 많으므로 이후로는 마땅히 은밀한 곳에서 행하게 할 것이다. 깊숙자의 일은 내가 마땅히 다시 의논하겠다 하였다. 세종시록 83권 세종 20년 10월 26일 정축 세 번째 기사 영리의 민전 탈경에 대해 의논하다. 예전 관례에 비록 여러 세대를 경작하던 땅이라도 만약 가격 미전에 속하게 되면 영리가 의뢰 빼앗아 경작하였으니 영리가 말을 대비하기 어려운 때문이었다. 그러나 평민이 오로지 이를 바라며 먹고 살던 땅을 하루아침에 빼앗기게 되어 이로써 생업을 잃게 되면 역시 가련한 연고로 정사년에 이르러 영리들이 말을 대비하는 까닭이 아니면서 함부로 백성의 토지를 빼앗는 것을 금하였고 그 채, 마, 양맥 등을 심는 밭은 빼앗아 경작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는데 영리들이 전례에 의거하여 빼앗아 경작하려 함으로 송사가 그치지 아니하였다. 이에 이르러 임금이 정부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니 영의정 황희 등은 의논에 말하기를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요 근본이 튼튼하여야 나라가 편안할 것입니다. 만일 영리들이 원하는 대로 따른다면 나라의 근본이 시끄럽고 장차 생업을 잃게 될 것이니 영리나 평민들에게 한편으로 치우침은 옳지 못한 것입니다. 또 무릇 법을 세우며 세우다가 바로 없으면 어떻게 믿음을 받겠습니까? 전날의 교지 받은 대로 따를 것을 청합니다 하였고 우의정 허조 등은 말하기를 평민은 비록 혹시 실업하여도 각기 돌아가 의지하고 생업을 이룰 수 있지만 만약 가격이 조잔하고 피폐된다면 군국의 명령을 전달하는 중대한 일은 평민으로서 대체하기는 어려운 것이니 마땅히 영리로 하여금 임의로 처분하게 하소서 하고 조화찬성 신계 등은 말하기를 가격의 위전을 영리가 마음대로 처분한다는 것은 처음에는 성문된 법이 없었습니다. 만약 탈경하는 것을 허락한다면 침노에 빼앗아서 일무도 남기지 않을 것이오니 백성이 괴롭게 여길 것이요 허락하지 아니하면 영리도 역시 말을 대비하기가 어렵게 되어 피차가 방해되오니 경상적이고 오래 갈 법을 세우기는 어렵습니다. 영리의 그 위전을 빼앗아서 말을 대비시는 것도 그 유래가 오래되었고 평민이 빼앗기고 고사하여 다툼으로 관리가 일시적으로 구처하던 것도 역시 오래되었사오니 만일 고소하고 다투는 자가 있으면 전례에 의하여 감사 수령을 하여 그 실정과 사리를 살피어 온당함을 따라 해결하게 하소서 하니 허조 등의 의논을 따랐다. 세종시록 83권 세종 20년 10월 27일 무인 첫 번째 기사 달이 검성을 범하였다.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세종시록 83권 세종 20년 10월 27일 무인 두 번째 기사 이온의 군봉에 대해 조사하도록 하다. 평안도 감사에게 전지하기를 전 판 강계부사 이진이 아뢰기를 내금이 황무가 가만히 신에게 말하기를 파저강을 토벌할 때 야전하게 되었는데 이온이 본국 방패군을 거쳐 그 귀를 베어오고도 도리어 상을 받았다고 하기에 신이 이를 듣고 곧 무의 한 말을 도제제사에 통고하고 감사의 공문을 보내서 진위를 조사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그 들은 바와 조사한 바를 자세히 기록하여 빨리 아뢰라 하였다. 세종시록 83권 세종 20년 10월 27일 무인 세 번째 기사 예문대제학 조말생이 사직을 청하다.
나이 70이 넘고 또 병이 있으므로 사직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예문가는 한가한직 책임으로 경이 비록 병이 있더라도 조리를 할 수 있으니 사직할 생각을 하지 말라 하였다. 세종실록 83년 세종 20년 10월 27일 무인 네 번째 기사 전라도 처치사 전시귀의 업적을 선위하다. 외적의 배 한 척을 추적하여 잡았으므로 곧 호조 정랑 이 영상에게 명하여 선위하게 하였다. 세종실록 83년 세종 20년 10월 27일 무인 다섯 번째 기사 이적의 주애를 심리하다. 의금부에서 이적이 조부모를 두드리고 욕하였으므로 시각을 지체하지 말고 교형에 찰 것을 논획하고 정부에 보고하니 정부에서 모두 옳다고 하므로 그대로 아뢰어 첫 번 심리를 하는데 홀로 영의정 황희가 말하기를 대맹률의 조부모나 부모를 욕한다는 조문에 이르기를 무릇 조부모나 부모를 욕하는 자는 모두 교형에 처한다고 하고 주에 이르기를 친고가 있어야 문제 삼는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행이 적의 편지에 회답하기를 이치가 마땅히 법사에 아랠 것이나 진실로 감화시켜 바로잡지 못한 것이 부끄럽고 또 집안의 추앙고를 드러내기 싫어서 아직 참아둔다 하였은즉 관가에 고발하여 죄를 다스리는 것은 그 아비의 본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물며 행이 적의 집에서 죽었으니 부자간의 은희가 영절한 데 이르지는 않은 것입니다. 친고로 적용하여 죄를 결단한다는 것은 법률 조문 본의에 어긋날까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친고하면 처리한다는 것이 실로 법률 조문이라면 손수 쓰고 이름까지 서명한 것은 친고와 다름이 없는 것이다. 행은 비록 죽었지만 그 당시 적을 미워한 마음은 그 편지에서 상상할 수 있는 것이다. 황차 아비의 사사 정리로는 비록 덜추는 것을 싫어하여 고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라의 공법은 마땅히 죄악을 징계하는데 용서하지 못할 것이다. 가령 그 아비를 욕하는 자가 있는 것을 내가 우연히 보았다면 비록 그 아비가 고발하지 않더라도 나는 부득불법으로 처리할 것이다 하고 첫 번 심리하여 아랜 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83년 세종 20년 10월 27일 무인 여섯 번째 기사 이혼의 일을 논하지 말라고 하다. 임금이 성지들에게 이르기를 이혼이 우리나라 사람의 귀를 베이고서 상을 받았다고 하니 실로 작은 일이 아니다. 그러나 나는 생각하기를 참인지 거짓인지를 모르겠는데 부장의 말을 듣고서 대장을 처벌한다면 국가에서 무장을 다루는 채통을 잃을 것이니 앞으로 이를 조정해서는 안 된다. 예로부터 변방의 장수들이 성공한 뒤는 반드시 이 같은 시끄러운 소리가 있는 것이다. 예전에 이 정도 여러 소인들의 비방하는 소리를 면치 못하였었다. 이제 이혼의 일을 말하지 않고자 하니 경등은 병조와 의논해 보도록 하라 하였다. 멋있어. 세종실록 83년 세종 20년 10월 27일 무인 일곱 번째 기사 산호 막송 백성 이을 병귀생 등에게 죄를 조다. 사사집 종인 막송이 그 아내의 본주인을 때려 부상하게 하였고 백성 이을이 그 처형을 살해하였사오니 법에 따라 마땅히 차명에 처하여야 하옵고 병귀생은 사람을 죽였사오니 마땅히 교형에 처하여야 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83년 세종 20년 10월 28일 김효 첫 번째 기사 평안도 감사에게 오미자 진상의 부족을 나무라다. 감사가 아뢰기를 이제 진상해 올릴 오미자의 본래 수효는 200건이 온데 다만 75건만이고 나머지를 모두 다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오미자는 평안도에서 생산되는 것으로서 얻기도 쉽고 또 때없이 진상에 올리는 물건이므로 미리 준비해 둘 것이거늘 이미 그렇게 하지도 못하였고 또 길 전에 아뢰지도 아니하였다. 사헌사가 그 도에 도착한 뒤에 급히 달려와서 아뢰게 하니 어찌 그 죄가 없겠는가. 사헌부는 조사해 보고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83년 세종 20년 10월 29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실록 83년 세종 20년 10월 29일 경진 두 번째 기사 부평의 온천을 찾지 못하다. 승신조라는 자가 부평에 온천이 있다고 말하므로 사제감 정 이사명과 경기 경력 권준을 보내 역군 200명을 데리고 땅을 파서 찾았으나 열흘이 지나도록 찾지 못하였다. 세종실록 83년 세종 20년 10월 29일 경진 세 번째 기사 왕족의 복호를 규정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이제 태조와 태종의 유복지친은 모두 다 복호하여 그 생활을 윤택하게 하였으니 친족을 친밀하게 하는 은혜가 지극합니다. 그러나 내외 자손을 대수를 한정하지 않았으므로 먼 친인지 사람들도 위의 은택을 바라서 함부로 친족 문부에 부탁하려 하오니 진실로 마땅하지 못하옵니다. 이제부터는 사조의 같은 성 자손은 멀고 가까운 것을 한정하지 아니하고 모두 다 복화하게 하고 이성이면 8종까지를 복화하게 하되 그 실행하기 전에 이미 복호의 문수를 받은 자는 환수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83권 세종 20년 11월 1일은 신사 첫 번째 기사 건정전에서 조의를 받았다. 세종시록 83권 세종 20년 11월 1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신진보를 놓아주다. 세종시록 83권 세종 20년 11월 1일 신사 세 번째 기사 대마도 구랑시랑 등이 와서 토산로를 바치다. 세종시록 83권 세종 20년 11월 2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았다. 세종시록 83권 세종 20년 11월 2일 이모 두 번째 기사 신득회 윤창 등에게 관직을 주사. 신득회로 동지 중추원사를 윤창으로 첨지 중추원사를 삼았다. 세종시록 83권 세종 20년 11월 2일 이모 세 번째 기사 지편전 부제학 최만리가 이적의 일을 다시 의논하기를 청하다. 상소하여 말하기를 신등이 들으니 이적의 주에는 이제 아비를 욕한 것으로 법에 의하여 교형에 처한다 하옵는데 신등이 비록 적의 부자간 왕복한 편지는 보지 못했사오나 그 아비 행이 서류를 만들고서 발표하지 아니하고 그 후에 여러 해 동안 적을 대하기를 보통과 같이 하여 드디어 부자간이 처음과 같이 되었고 또 적의 집에서 죽었사오니 이것으로 보면 가령 행이 생존하여더라도 끝내 고발하지 아니할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 몸이 죽은 지 이미 오래되어 그 서류가 집안 싸움 틈에서 나왔은즉 친고한 것에 예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적의 부정을 진실로 죽여야 할 것이오나 아비가 만약 그 형을 죽이고자 한다면 그 아우는 울면서 간하여야 할 것이고 그 아우를 죽이고자 한다면 그 형은 역시 울면서 간하여 부자지간에 천륜을 온전하게 할 것이오니 이것은 효제의 도리요 천리와 인정의 지극한 것입니다. 이제 적의 아우와 조카가 속으로 사리를 가지고 골육을 죽이고자 도모하려 하여 아버지가 살았을 때 발표하지 아니한 일을 아비가 죽은 지 여러 해 후에 고발하여 집안의 추한고를 폭로하오니 이것은 아비가 훔쳤다고 자식이 증가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오리까? 이런 것으로서 효제를 일으키고 풍속을 장려할 수는 없는 것이옵니다. 신 등은 망령되게 생각하옵기를 법률 조문에 기재된 바 친고하여 처리한다는 것은 깊은 뜻이 있는 듯하오니 육조에 내리셔 대소 실료 다시 의논하여 시행하옵기를 비옵나이다 하는 임금 말하기를 이제 너희들이 청하는 것이 이와 같지만은 가련 적이 그 아비를 때려서 죽게 하였는데도 곧 발각되지 아니하고 여러 해 후에 발각되었다면 너희들이 청하는 것이 이와 같겠느냐 하였다. 말리등이 아뢰기를 만약 적이 그 아비를 때려 죽였다면 신등이 어찌 감히 할 말이 있겠습니까? 마는 이제 적의 일은 때려 죽인 것에 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83권 세종 20년 11월 3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이적의 일을 의논하여 주애를 1등으로 감하가 형장 100유 3천리로 하다. 상첨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여러 신하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이적의 일은 내가 반복해서 생각하였고 또 근신들에게 의논하였다. 율문에 부모를 욕하다라는 조문에는 친고하여 기소한다고 하였고 부모를 구타하다라는 조문에는 친고하여 기소한다는 명문이 없으니 만약 법조문의 본의로 부모가 친고하지 않는 것은 버리거나 끊는다는 의사가 없으므로 죄를 줄 수 없다고 하면 구타한 것이나 욕한 것이 같은 것이다. 부모를 구타하다라는 조문에는 어찌 친고해야 한다는 명문이 없는 것이냐.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구타하면 종족이 명백하여 친고하는 것을 가릴 것이었고 욕한 것은 종족이 애매하여 친고하지 않으면 형벌을 더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설령 누가 그 아비를 욕하는 것은 내가 울연히 보고 들었다면 어찌 친고하지 않았다는 데에 의거하여 그 죄를 다스리지 않겠는가. 이적의 일은 그 아비가 이미 서류에 기록하였으니 무엇이 친고와 다르겠는가. 예전에는 사람과 법률에 같이 맡기었었는데 한나라 이후로 오로지 법률만을 썼던 것이나 공손홍이 곽해의 옥사를 처단할 때 오히려 법률에만 의거하지 아니하였다.
또 소위 사람과 법률에 아울러 맡긴다는 것도 오로지 유사를 가리켜 한 말이요 인주를 위해 한 말이 아니다. 대맹률에 또 이르기를 이율에는 바른 조문이 없다. 응당 더해야 할 것인지 감해야 할 것인지는 의논을 정하여 주문한다 하였으니 대개 법률이 모든 사리를 다 명백히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마땅히 위의 제가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법령에 의거하지 아니하고 인정에 맡겨서 형벌을 한다면 그 패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적의 사건은 그렇지 않다고 하니 적이 아비에게 답장한 편지를 보면 사연이 매우 패만하였다. 적은 무지한 자가 아니니 이것을 참는다면 무엇을 참지 못하겠는가? 놓아두고 못 빼지 않는다면 후세에 비평할 것을 남기는 것이 불가하지 않을 것이냐. 단 의금부에서 법에 의거하여 마땅히 의정하여 주문할 것인데 곧 교형에 처하기를 청하였으니 이것도 가하지 아니하다. 첫 집현전에서 또 상서하여 말하였으니 내가 정부와 제조로 하여금 다시 의논하게 하고자 한다 하니 우의정 회조가 대답하기를 이것은 실로 처단하기 어렵습니다. 부 중에서도 역시 논박하는 자가 있습니다. 사람이 말하기를 좌우에 있는 나라 사람이 모두 죽여야 할 것이라고 한 뒤에만 죽인다고 하였으니 정부와 역조도 하여금 의논하는 것이 매우 합당합니다 하였다. 여러 신하가 모두 나간 뒤에 임금이 성지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이제 저기 서재 문과에 발표한 서류로 하여 덕주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하나 이는 그렇지 않다. 적의 범행이 언사 전에 있었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사형을 면할 것이라 하였으니 자와 문과가 어찌 적의 죄상이 이렇게 될 줄이야 알았겠는가. 설령 알았다 하더라도 그 친소와 경중의 현격한 것이 매우 먼 것인데 어찌 문과의 고발을 거르다 하여 적이 아비를 욕한 죄를 용서하겠는가. 내가 들으니 자가 밤낮으로 울면서 말하기를 늙은 숙부가 만약 죽는다면 내가 장차 무슨 얼굴로 여러 사람을 보겠습니까 한다 하니 자는 처음에 숙부의 죄가 이렇게 될 줄을 알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 정부와 제조는 다시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또 적의 처 정씨와 딸들이 모두 상언하여 사형을 면해줄 것을 애걸한 임금이 김돈에게 묻기를 오늘 아침 내가 말한 적의 사건은 철로 한 것 같으나 나의 말한 바가 진실로 옳은 것이다. 전번에 대신이 적은 사형에서 감형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이도 있었고 이제 집현정 선비들이 또 상서하여 적의 죄가 사형까지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저 선비들의 소견이 이와 같으면 어찌 허물하겠는가. 그러나 그 말에 아우와 조카가 아비가 살아있을 때에 발설하지 아니한 이로 골육을 모해하는 것은 풍속을 장려하는 것이 못된다고 한 이 말은 지나친 것 같다. 하랍이나 애비를 욕하고 헐뜯는 자를 형벌하는 것은 풍속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하물며 적은 의리가 그 아비에게 끊어졌으니 그 아우와 조카가 고소한 것이 어찌 죄가 될 것인가. 적의 죄는 진실로 형벌할 만하다. 그러나 적을 사형에서 감형하여야 한다고 말하는 이도 있는데 내가 하필 죽이려고 하겠는가. 정부와 제조를 시켜 의논하게 하겠으니 역시 감등하라는 교수를 내릴 것이냐 하니 돈이 대답하기를 적의 죄는 왕법에 용서하지 못할 것입니다. 집현전 선비들이 말한 바는 들에서 들은 것뿐입니다. 적의 부자간의 편지를 저들은 반드시 보지 못하였을 것이오니 저들이 말하는 바가 이와 같더라도 혐오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하께 없어 이미 적의 죄를 감당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옵시면 정부와 제주로 하여금 다시 의논할 것 없이 곧 특별한 은사의 교지를 내리시옵소서 하였다. 임금이 즉시 명하여 적의 죄를 1등 감하여 형장 100에 유 3천리로 함길도 경원부에 귀양 보내게 하였다. 처음에 적의 부자가 도리를 벗으나 아버지인 행이 매이양 편지로 책망하고 꾸짖으면 적이 역시 편지로 대답해 다투어 서로 편지질을 하였는데 경전을 이용하여 고금 인물에 비교하였고 심지어는 엄령 술술에 이르러 기록하지 않은 것이 없었으며 저희 뜻을 밝히는데 그 편지가 너무 번거로워서 다 기록할 수 없다. 대인은 아비가 자식을 책망하는 것이 취모멱자하듯 하여 조금도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이 없었고 자식의 답장 편지에는 아버지처럼 바른 길로 나가지 않으면 누가 혹시 조상에까지 미칠 것입니다 하며 매우 말이 패만하였다. 그러나 서로 만나면 다른 부자와 다름없었다.
하루는 행히 적의 답장을 보고는 사는 집의 밤나무 장자 아래서 풀로 여러 장을 연해 붙이고 손수 글을 지어서 율정기사라고 이름 짓고 적의 예전에 답장한 편지로 들어서 축조해 힐책하고 또 적의 전날 행실이 잘못된 것을 헤아리고 또 말하기를 이치가 의당 법사에 고발하여 너의 목을 베어 나의 부모에게 사죄할 것이나 단지 집안의 추악한 것을 드러내기 싫어 아직은 참고 그만둔다. 그러나 조상대대로 전례하는 토지와 사람은 마땅히 전해줄 수 없다 하고 그 가재 노비를 다른 자손과 서자 뭔가에게 나눠주고 글 끝에 뒤에다가 모두 서명하여 봉함하고 뭔가에게 주면서 부탁하기를 너가 좀 용렬하니 마땅히 굳게 이 글을 감췄다가 뒷날 서로 다투는 때에 도움이 되게 하고 만일 보고자 하는 자가 있어도 마땅히 등사하여 보이게 하라 하였다. 적이 그것을 알고 아비의 편지를 위조하여 전나라의 율정의 글을 파기하고 토지와 사람을 고루 나누라는 것 같이 하고 이내 조카 자 및 아우 문가와 토지를 나누었으므로 자가 적의 위조한 이 아비 편지를 헌사에 고발하고 송사하는 말로 인하여 적이 아비와 틀렸다는 이를 말하여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였고 혹은 덧붙이기도 하였다. 헌사에서 적의 간직한 편지를 조사하였으나 그 필획이 아비가 손수 쓴 글 편지와 다름없었고 비록 자나 뭔가를 시켜서 보게 하여도 그 진위를 분별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헌사에서 도리어 자를 무고하였다 하여 옥사가 성립하게 되었다. 자가 변명할 수 없으므로 이에 뭔가가 간직하였던 율정기사를 내어놓으니 헌부에서 그것을 보고도 오히려 자가 숙부에게 무례한 것을 미워하여 건친을 모해하는 것이 풍속을 깨치는 것이니 먼저 그 죄를 바르게 한 연후에 적의 위조한 일을 취죄하고자 하였다. 임금이 율정의 글을 다 보고 말하기를 이제 그 아비의 편지를 위조하였다는 것은 다른 일이요 부자간의 편지 사연이 배만한 것은 그 죄가 가벼운 것이 아니다 하고 이내 의건부에 내려서 적과 자 뭔가를 공문하였다. 적의 역사가 이미 성립되었는데도 자의 무고하였다는 것은 그대로 있었다. 뭔가가 그 편지를 가지고 반복해서 상고하였으나 그 거짓임을 분별하지 못하고 도리어 그 아비의 손에서 나온 것인지 아닌지를 의심하였다. 다만 그 두어 글자를 집어내어 아비의 친필이 아니라 하고 말하기를 이제 다른 편지에 빙고하여 보면 알 것이다 했다. 적이 의심하고 두려워하여 쪽지로 뭔가에게 편지하기를 두어자는 외손들을 시켜 아버지가 손수 쓴 그 편지 초고에 몇 자를 표하여 보내라 하고 가만히 옥조를 시켜 들여보내게 하였으나 미처 고치기 전에 일이 발각되어 그 위조한 증상이 다 드러났으므로 그 옥사가 성립된 것이다. 적이 경운으로 귀양 가는데 자가 쫓아가 길에서 힐책하면서 적이 전날 얻은 토지까지도 차지하려고 억지로 문서를 작성하여 말하기를 오늘까지 숙부의 생명을 보존한 것이 누구의 힘입니까? 어찌 나의 덕이 아니리요 하고 혹은 배은하였다 책망하기도 하고 혹은 화복으로 협박하기도 하여 적이 부득이 허락하니 그때 사람들이 통분에 맞이하는 이가 없었다. 자는 양녕대군의 사위였다. 하이, 취모멱자는 억지로 남의 잘못을 찾아냄을 말한다.